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박홍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살아온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 시간에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저의 대학 생활은 음악을 해보고 싶었지만 집에서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몰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음악하는 친구들의 어떤 연주 능력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서 이도저도 아닌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믿고. 어차피 인생은 길잖아요. 인생은 긴데 뭐 하고 싶은 거 한 2, 3년 더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어차피 말년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고 중간에 아무리 뭐 2, 3년 힘들었다고 해서 뭐 인생에 큰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으니 일단 부모님들이 여유가 좀 되시면 자녀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할 때 좀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냥 묵묵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자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맞고요. 음악을 하더라도 학력이 좋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는 제가 보니까 타고나는 것 같아요. 남을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무조건 뭐 열심히 책상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짧은 시간 집중해서 바박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좋게 낼 수 있는 그런 머리는 따로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전국에서 1, 2등, 전교에서 1, 2등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기존 가요계를 봐도 뭐 서울대 출신들, 뭐 카이스트 출신들 뭐 이래가지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던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그거는 진짜 희귀한 케이스인데 이렇게만 되면 물론 좋습니다. 이적 씨가 서울대학교 나왔고 뭐 예를 들면 또 누가 있냐 뭐 서울대 뭐 이런 좋은 학교들 나온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게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분명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나는 뭐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근데 음악 잘해요. 이거보다 저 서울대학교 졸업했는데 음악도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어드밴티지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어떤 감정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얘는 공부도 잘하고 뭐 재주도 많네. 그럼 이것저것 시켜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얘는 공부는 영 재주가 없어.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거 무작정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학교를 무작정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상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카이스트 이런 류의 어떤 최상위급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학교를 다니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서울 제가 뭐 중앙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뭐 중대, 경희대, 뭐 한양대 등 좋은 학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자기가 뭐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정말 좋은 거를 하고 싶은데 약간 이름이 없는 대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대학교를 나올 바에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더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뭐 웬만한 대학교를 나올 수 있으면 그 학교를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어떤 대학교 출신이라는 그 딱지가 붙으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조금 그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실 때 자식이 특별하게 공부에 재능이 없다고 하면 공부보다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좀 밀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 자녀의 미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유학을 갔을 때부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도 발달했고 해서 유학 가기도 참 쉽죠. 학교에 뭐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보내서 답변 보내고
뭐 포트폴리오 보내고 뭐 굉장히 쉽게 보내게 됐는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갈 때만 해도 우편으로 모든 걸 해야 됐습니다. 포트폴리오 보낼 때도 뭐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우편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 소위 유펜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랭귀지를 하러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희 외삼촌께서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셨고, 그분이 랭귀지 스쿨을 좀 수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서 이제 랭귀지 스쿨을 한 학기 3개월을 다녔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사실 그 랭귀지 스쿨을 좀 더 할까 생각했었는데 3개월 해보니까 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이 정도 하면 학교 가서 영어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자만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긴 했는데, 어찌됐건 3개월을 마치고 제가 합격했던 LA 북쪽에 있는 밴 나이스라는 동네에 있는 그로브 스쿨 오브 뮤직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학교를 정할 때는 그 근처에 그 레코딩 스쿨이 트레바스 인스티튜트 오브 레코딩 아트스 뭐 이런 학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학교도 있었는데, 레코딩 워크숍도 있었고, 그리고 MI 있었는데, MI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레코딩 전공이 없었고 그냥 순수 연주 파트만 있었기 때문에 MI는 제외됐고요. 그리고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스턴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뭐 일단 가보지도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곳에서 해야 될지 좀 막막함 때문에 일단 제외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LA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의 사촌, 그러니까 조금 먼 친척이긴 하지만 사촌이 계셔서 그나마 간단한 도움 같은 거는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LA로 가서 그로브 스쿨 오브 뮤직 들어가서 1년 레코딩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규 과정은 이 학교는 각 1년씩이고 MI 같이 기타, 뭐 베이스, 키보드, 드럼 뭐 이런 류의 악기 전공도 있고, 레코딩 전공도 있고, 그리고 작곡 전공도 있고,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1년 과정이었지만 꽤 나름 알찬 과정이었고, 거기다가 자기가 또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또 추가해서 들을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었던 것들,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가르쳐주니까 피부에 뭔가 지식이 쫙쫙 와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제가 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사실은 레코딩 전공을 하긴 했지만 악기도 좀 하고 뭐 음악도 좀 배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근데 일단 딱 가서 상황을 보니 연주자들 또는 작곡하는 친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연주하는 친구들은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해서 뭐 거의 24시간 학교에 붙어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복도에 앉아서 연습을 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연습을 하고, 수업 듣고 연습하고, 수업 듣고 연습하고, 거의 학교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또 집에 가서 연습하고, 거의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연주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연주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악기는 포기하고 레코딩 쪽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작곡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아서 미국을 가서 이제 컴퓨터를 구비를 하고 악기도 좀 사고, 이제 음악 작업은 계속 따로따로 하고, 뭐 음악 클래스 같은 것도 들으면서 뭐 배우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 처음 산 컴퓨터가 매cintosh SE 올인원형으로 되어 있는 박스 모양의 컴퓨터. 그거를 첫 컴퓨터로 구입을 해서 이제 키보드에 연결해서 미디로 음악 작업하고 뭐 데모 만들고 뭐 계속 그렇게 해오면서 레코딩 쪽은 학교에서 연습하고 믹스하고 뭐 그런 쪽으로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한 학기 다음인가 그 베스트셀러 극장, 당시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 뭐 샴푸의 요정 뭐 이런 유명한 드라마의 음악을 만들었던 분, SC라고 할게요. SC가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도 친해지고,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졸업할 때쯤에는 한국에서 그 아이돌 가수로 데뷔했던 그 당시에 이제 뭐 박혜성, 김승진 뭐 이런 친구들이 막 유명했을 때 아이돌 가수로 데뷔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돼서 또 그 친구랑도 친해졌고, 그래서 학교 시절은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갔다가 다시 LA를 오니까 LA는 이상하게 미국 같지도 않고, 여기가 멕시코냐 미국이냐 막 좀 뭐라 그럴까, 히스패닉 분들도 너무 많고, 왠지 LA는 정이 안 갔어요. 물론 가족들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LA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LA 스튜디오에서 계속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 외삼촌의 가족분들도 좀 그립기도 했고 해서 다시 필라델피아로 가자라는 결정을 내려서 LA에서 필라델피아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저는 차로 운전해서 가고 짐은 이삿짐 센터로 보내고, 그래서 차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LA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국에서 일했던 인턴 생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의 과정이나 뭐 스토리에 대해서 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